안녕하세요. 혹시 30년간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다가 잡채 그릇 하나 떨어뜨렸다고 발로 차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만큼 바보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김은영입니다. 올해 52살이고 지금은 요리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김은영이 아니었어요. 그냥 박신의 며느리 민호 엄마 지연이 어머니로만 불렸죠.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30년간 며느리로만 살다가 마침내 제 이름을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22살의 저는 선을 보러 갔어요. 상대는 박기석이라는 남자였어요. 당시 28살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얌전해 보이고 좋네요. 첫 만남에서 기석 씨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은영 씨는 요리 잘하죠? 네, 좋아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저는 박기석이라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였어요. 결혼 준비부터 달랐어요. 며느리는 시댁 체면을 세워줘야 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혼수도 제 취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고르신 가구, 시어머니가 선택한 그릇들. 이것도 모르냐?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결혼 전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에요. 신혼집은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정해졌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멀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시댁 가까이 살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어차피 애 낳으면 못 다닐 텐데 뭐 하러 다녀? 기석 씨의 말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신혼 첫 설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셨죠.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물도 틀렸어. 다시 해. 잡채 간이 싱거워. 간을 다시 봐. 한 가지 일을 하면 10가지를 지적받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배우는 중이니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며느리 요리 잘해. 손님들 앞에서는 칭찬을 하셨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셨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더 배워야 해. 그때부터 저는 김은영이 아니라 박신의 며느리가 됐어요. 시누이가 둘 있었어요. 큰 시누이 순이와 작은 시누이 영이였어요. 언니 고생 많았어요. 차례상 준비가 끝나면 시누이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손님이니까 안 해도 되지. 며느리가 해야지 우리가 뭘 해? 그런 말을 하며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혼자 하기 힘들 텐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석 씨는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야, 물 좀. 맥주 가져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밥은 언제 해? 저를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야 또는 여보였죠.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도 못해? 일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바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던데. 비교당하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아이들이 생기면서 더 바빠졌어요. 민호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 낳아서 다행이다. 이제 우리 집 대를 이을 수 있겠어. 제가 10달 동안 애를 키우고 죽을 고생을 하며 낳은 건데도 박신의 장손이 된 거였어요. 지연이를 낳았을 때는 반응이 달랐어요. 딸이네. 그래도 둘째니까 괜찮지. 같은 제 아이인데도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육아도 저 혼자 했어요. 애 보는 건 엄마 일이지. 기석 씨는 아이가 울어도 모른 척했어요. 밤에 깨서 우유를 타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피곤한데 애 때문에 잠 못 자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아이들이 아파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은 네가 데려가면 되지. 남자가 그런 일까지 해야 해? 결국 모든 게 저 혼자의 몫이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의 김은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피곤에 찌든 아줌마만 있을 뿐이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2살에 결혼해서 지금 52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시댁 일을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제 꿈이 뭐였는지, 제가 뭘 좋아했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건 다 잊혀졌어요. 김은영이 누구야? 누군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박기석의 아내 민호와 지연이의 엄마 박신의 며느리.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작 김은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민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에게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왜 맨날 엄마한테만 시켜요? 어느 날 저녁 기석 씨가 물 좀 가져와 라고 했을 때 민호가 말했어요. 너는 애가 왜 어른 일에 끼어들어? 기석 씨가 화를 냈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도 피곤하잖아요. 아빠가 직접 가져다 드시면 안 돼요? 그날 민호는 기석 씨에게 혼이 났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됐거든요. 민호야, 아빠께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요? 엄마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왜 맨날 참기만 해요? 10살짜리 아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지연이는 민호와 달랐어요. 조용히 지켜보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제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봐요. 화면에는 동영상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하니 기석 씨가 저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머리에 돌만 들었냐? 지연아, 이게 뭐니?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거 다 찍었어요. 두 번째 영상에는 시누이들이 저를 무시하며 웃는 장면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해야지 우리가 왜 해? 언니는 원래 그래요. 착하기만 해서. 세 번째 영상에는 더 심한 장면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 때 제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을 때였어요. 이런 멍청한 여편 내가. 기석 씨가 저를 밀쳤고 저는 벽에 부딪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가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게 지연이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연아, 이런 걸 왜 찍었니?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필요하다니. 엄마 이거 증거잖아요.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짓들. 13살 아이가 증거라는 말을 쓴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엄마는 왜 참기만 해요? 이혼하면 안 돼요? 지연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제 고통을 고스란히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직접적으로 대항했고 지연이는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해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기석 씨가 또 저에게 화를 냈어요. 선물 포장을 제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는 이유였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정말 답답한 여편 내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그때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그만해요. 뭐라고?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기석 씨가 민호에게 손을 들려고 했어요. 그 순간 지연이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빠 지금 다 찍고 있어요. 뭘 찍어? 아빠가 엄마랑 오빠한테 하는 거요. 나중에 필요하면 쓸 거예요. 기석 씨가 당황했어요. 야, 그거 지워. 싫어요. 이건 증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아이들이 저를 지키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감도 느꼈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아야 하나?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라도 변해야 하나?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후 지연이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 이상해요. 뭐가? 친구들 집은 아니래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해요. 민지 아빠는 엄마랑 같이 설거지도 하고 쇼핑도 같이 가요. 우리 아빠는 왜 안 그래요? 아이가 다른 집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이네는 명절 때 고모들도 다 도와줘요. 근데 우리 고모들은 왜 맨날 구경만 해요? 그냥 집집마다 다른 거야. 이상한 집이 우리 집인 것 같은데요. 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우리 집이 이상한 걸까요? 민호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저를 도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민호가 나섰어요. 고마워 민호야. 당연한 거죠. 엄마 혼자 왜 다 해요?
어느 날은 기석 씨가 평소처럼 물 좀 이라고 했을 때 민호가 대신 가져다 줬어요. 아빠 여기 있어요. 내가 너한테 시킨 게 아니라 엄마한테 시킨 거야. 엄마 지금 바빠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기석 씨가 불편해했지만 민호는 계속 그랬어요. 지연이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도왔어요. 엄마 이거 봐요.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를 보여줬어요. 가정폭력 이것도 범죄입니다. 정서적 학대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지연아 이런 걸 왜? 엄마 상황이랑 비슷해요. 여기 보세요.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비슷한 내용이 많았어요. 지속적인 모욕, 경제적 통제, 사회적 고립. 모두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참지 마세요. 15살 아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다니.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계속 참는 게 맞을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상처받는 거 아닐까? 특히 민호를 보면 걱정됐어요. 아버지에게 계속 대항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았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또래 아이들이 관심 가질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엄마의 인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아이의 모습일까? 아이들이 어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엔 기석 씨가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화를 냈어요. 집에 와서도 편하게 쉴 수가 없네. 왜 이렇게 집안이 지저분해? 별로 어수선하지도 않았는데 시비를 거는 거였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일 얘기는 왜 해? 넌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그때 민호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아빠 도대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는데 아빠는 왜 맨날 트집만 잡아요? 기석 씨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았어요. 이 새끼가 아버지한테 대들어? 손을 들려고 하는데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아빠 지금 다 찍고 있어요. 오빠한테 손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라고? 아동학대예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기석 씨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이들은 저보다 더 용감했습니다. 저보다 더 당당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화의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해 추석이었어요. 30번째 추석 차례상 준비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20개가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시누이들은 늦지막히 와서 거실에 앉아 TV만 봤어요. 오전 9시쯤 차례상을 차리는 중이었어요. 잡채를 옮기다가 그만 제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잡채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어요. 이런 바보 같은. 기석 씨가 달려와서 저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30년을 해놓고도 이런 실수를 해? 정신이 어디 팔려 있어? 죄송해요. 제가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들면 뭐 하냐고. 시간만 더 늦어질 텐데. 기석 씨가 소리를 지르자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답답한 년이야. 그때였어요. 기석 씨가 저를 발로 찼어요. 명치 부분을 발로 차면서 저를 밀어붙였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저는 그 충격에 뒤로 밀려나면서 벽에 부딪혔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보며 시누이들이 웃었어요. 오빠도 참 성격 급해. 언니가 원래 그래요. 좀 덜렁거려서. 애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말로는 나무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구경거리로 보고 있는 거였어요. 조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촌 무서워. 고모 왜 저래? 하지만 누구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흩어진 잡채를 주워 담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또 참아야 하나? 30년째 이렇게? 그때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지연아 들어가 있어. 제가 말했지만 지연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빠.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 지금까지 다 촬영했어요. 뭘 찍었다고? 아빠가 엄마 발로 차는 거요. 이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순간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야, 그거 지워. 기석 씨가 지연이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니들이 뭘 안다고. 다 알아요. 3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호가 저와 기석 씨 사이에 섰어요. 비켜. 안 비켜요. 더 이상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기석 씨가 민호까지 밀치려고 했어요. 얘네들이 완전히 버릇없이 됐네. 그 순간 지연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더는 엄마를 건드리지 마세요. 지연이가 휴대폰 화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다 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들 다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기석 씨가 저를 소리치는 장면, 밀치는 장면, 모욕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것도요. 지연이가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누이들이 저를 무시하며 비웃는 장면이었어요. 며느리 일이니까 언니가 해야지. 우리 오빠 성격 급한 거 언니도 알잖아. 모든 게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큰 시누이 순이가 당황했어요. 지연아, 그런 걸 왜 찍었니? 증거니까요. 나중에 법정에서 쓸 거예요. 15살 아이가 법정이라는 말을 쓰는 걸 듣고 모든 어른들이 경악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연이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명절 음식 혼자 다 해드렸는데 실수 한 번 했다고 발로 차는 게 가족이에요. 그건. 할머니도 방관하셨잖아요. 아빠가 엄마 때릴 때.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 거.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우리 모두예요. 30년 동안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만든 우리가 잘못이에요. 아이들의 말에 어른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봤어요. 제 아이들이 저를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못한 말들을 아이들이 대신 하고 있었어요. 기석 씨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야, 그 영상 다 지워. 안 지울 거예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백업도 다 해놨어요. 클라우드에도 저장했고. 야, 이년아. 기석 씨가 지연이한테 손을 들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제 목소리였어요. 30년 만에 낸 제일 큰 소리였어요. 지연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기석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내가 실수했어요. 애들은 잘못 없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30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맞고 살았어요.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애들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30년 만에 제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어요.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 앞에서는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시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언니가 왜 저래? 완전히 달라졌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호와 지연이가 제 옆에 섰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아이들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 끝낼 수 있을까? 그날 차례는 엉망으로 끝났어요. 음식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 분위기도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추석이었어요. 30년 만에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30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바꿔보자. 우리 삶을. 추석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석 씨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시누이들도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인터넷에서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어요. 지연이가 도와줬죠.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왔는데. 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소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온화하면서도 신뢰감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혹시 가정폭력이 있으셨나요? 네, 30년간. 변호사님께 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계속 눈물이 났어요. 30년간의 일들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따님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연이가 만든 증거 파일들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이 몇 개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명확히 드러나 있고요. 정서적 학대요? 네, 지속적인 모욕, 인격 모독, 사회적 고립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30년간 감내하신 것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전업주부로서 하신 가사노동도 분명한 경제적 기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재산분할요? 네,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은 부인 것입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30년간 집안일 하신 것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런 게 돈으로 계산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대한 배상이죠.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테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경제적 보복, 사회적 압박, 자녀들을 이용한 협박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예측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기석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나갔다 왔어요. 그냥이 어디야?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던데. 눈치챈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은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요즘 너 이상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별다른 생각 없어요. 추석날 그런 식으로 나온 것도 그렇고.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눈치채셨나 봐요. 어머님, 저는 이혼 같은 바보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지? 딱 걸렸어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네 나이에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 거야? 애들도 아직 어린데 부모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체면도 생각해야지. 우리 집안이 뭔 말을 듣겠어? 시어머니의 협박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무작정 고개 끄덕이며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여태까지 체면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결혼이 그런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애들까지 힘들어해요. 애들이 뭘 알아? 철없는 소리 하는 거야.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정면 대결을 한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며느리한테 폭력 쓰는 걸 당연하게 보시나요? 그건 기석이가 성격이 좀 급해서 30년간 급한 성격 때문이라고 넘어가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은영아, 너 정말 이상해졌어. 누가 꼬드긴 거야? 아무도 꼬드기지 않았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날 이후 압박이 더 심해졌어요. 기석 씨가 경제적 협박을 시작했어요. 내가 돈 벌어오니까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이혼하면 넌 길거리에 나앉는다. 재산? 네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여보,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30년간 제가 집안일 한 것도 경제적 기여예요. 기석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집안일이 무슨 돈이 돼? 웃기지 마. 변호사님께서 월 200만 원 가치라고 하셨어요. 변호사? 너 변호사를 만났어? 들켜버렸어요. 기석 씨가 화를 벌컥 냈어요. 인연이 진짜로 이혼하려고 작정했구나. 여보, 우리 이야기해요. 얘기? 무슨 얘기? 30년 살면서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 3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돈 벌어다 줘서 편하게 산 거 아니야? 편하게요?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집안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명절 때마다 음식 혼자 만드는 게 편한 거예요?
아픈데도 병원 못 가고 참는 게 편한 거예요. 여자가 원래 그런 거야. 아니,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민호와 지연이가 방에서 나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 말이 맞아요. 너희들까지 왜 끼어들어? 우리도 이제 어른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요. 엄마가 희생한 걸 우리가 다 봤어요. 아이들의 지지가 있어서 저는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며칠 후 기석 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좋아. 이혼해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애들은 내가 키운다. 뭐라고요? 넌 애들 버리고 나가. 정말 비열한 협박이었어요. 애들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 알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들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엄마랑 살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선택할 권리 있잖아요. 우리는 엄마를 선택할게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엄마랑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저를 선택해 준 거였어요. 그럼 너희들 학비는 어떻게 할 건데?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다닐 거예요. 엄마랑 함께 새로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의 말에 힘을 얻어서 저는 결심했어요. 알겠어요. 이혼합시다. 드디어 말했어요. 30년 만에 제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거였어요. 좋아. 후회하지 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이혼을 결심한 후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기석 씨가 협조적이지 않았거든요. 조정 신청을 해야겠네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시도해야 해요.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재판으로 가고요. 첫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긴장되세요? 지연이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긴장되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정말 그랬어요. 30년 만에 제 인생을 바꿀 기회였거든요. 가정법원에 갔을 때 기석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변호사와 함께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은영 씨 맞으시죠? 조정위원이 저를 불렀어요. 네. 그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조정에서 기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30년간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30년간 잘 살아온 게 아니라 제가 참고 살아온 거였거든요.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위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30년간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변호사님이 지연이가 찍은 동영상들을 제출했어요. 조정위원들이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네요. 기석 씨가 당황했어요. 그건 우발적인 거였어요. 평소에는 안 그랬습니다. 30년간 계속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과장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두 번째 조정에서는 재산 분할 문제를 다뤘어요. 현재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돈을 벌어서 산 거니까요. 기석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부인께선 30년간 가사노동으로 기여하셨죠. 가사노동이 무슨 기여예요? 법적으로는 분명한 기여입니다. 결국 재산 중 3분의 1을 제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30년간의 집안일이 드디어 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위자료 문제도 있었어요.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3천만 원이요? 조정위원도 놀랐어요. 30년간의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고려하면 적절한 금액입니다. 결국 2천만 원으로 합의됐어요.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선택했으니까요. 양육비도 받기로 했어요. 월 100만 원씩.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기석 씨가 불만을 표했어요. 두 아이 키우는데 1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조정위원이 되물었어요.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드디어 이혼이 성사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기석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네 나이에 혼자 살기 쉽지 않을 거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런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작은 전세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엄마 여기 괜찮은데요? 민호가 말했어요. 좁지만 우리만의 공간이네요. 지연이도 좋아했어요.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진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육비 10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52세 고졸 30년 전업주부. 이력서를 쓰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경력이 없으시군요. 젊은 사람들이 더 적응 빠를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20곳을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공고를 봤어요. 요리 강사 모집. 자격 요리 경력 성인 대상 강의 가능한 분. 혹시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어요. 요리 강사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요리를 하실 수 있나요? 한식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30년간 해왔거든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날 테스트를 봤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잡채를 만들었어요. 추석날 떨어뜨렸던 그 잡채를요. 와, 정말 맛있네요. 담당자가 감탄했어요. 언제부터 요리를 하셨어요? 결혼하고부터니까 30년 됐네요. 30년이면 정말 베테랑이시네요. 그런데 혹시 강의 경험은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정이 느껴져요. 한번 해보세요. 첫 요리 강의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제 이름으로 인사하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수강생은 10명 정도였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주부들이었어요. 오늘은 잡채 만들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당면은 이렇게 삶아야 쫄깃해요. 야채는 이 순서대로 볶아야 색깔이 예뻐요. 간은 이 정도로 하면 딱 좋아요. 수강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을 내세요? 칭찬을 듣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30년간 가족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요리가 이제는 제 전문 기술이 된 거였어요.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김은영 선생님 수업이 제일 좋아요. 다음에도 선생님 수업 들을 거예요. 평가도 좋았어요. 한 달 후 주민센터 담당자가 말했어요. 은영 선생님 요리학원에서 강사 제의가 들어왔어요. 요리학원에서요? 네, 저희 센터에서 선생님 수업 평가가 너무 좋아서 추천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요리학원에서 정식 강사로 일하게 됐어요. 월급도 주민센터보다 훨씬 좋았어요. 첫 출근 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은영 선생님 실력도 좋고 학생들 반응도 좋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주방 앞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30년간 박신의 며느리로 살면서 했던 요리가 이제는 김은영의 전문 기술이 되었다는 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제 능력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걸.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해냈어. 당연하죠. 엄마가 얼마나 요리 잘하는데요. 민호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김은영 안녕? 이제부터 진짜 너로 살아가는 거야. 30년 만에 찾은 제 이름 김은영.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리학원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어요. 대신 오늘은 어떤 학생들을 만나서 무엇을 가르쳐 줄지 기대가 됐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요리학원에서의 생활은 30년간의 시댁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영 선생님, 오늘 수업 어땠어요? 원장님이 물어보시면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칼질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다음에는 기초부터 더 자세히 가르쳐 볼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선생님 판단에 맡길래요. 제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학생들과의 관계도 특별했어요. 선생님, 집에서 해봤는데 맛이 똑같이 안 나와요. 어디서 다르게 하셨을까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30년간 쌓인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게 정말 보람됐어요. 와,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다르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실력이 이렇게 빛을 발하다니. 어느 날 학원에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은영 선생님, 혹시 TV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TV요? 네, 케이블 채널에서 일반인 요리 고수를 찾고 있대요. 저희 학원에서 추천하고 싶어서요. TV 출연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충분해요. 며칠 고민한 끝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오디션 날 정말 떨렸어요. 김은영 씨, 어떤 요리를 준비해 오셨나요?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요? 흔한 요리인데. 네, 하지만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제가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보여줬어요. 김치 볶는 순서, 돼지고기 넣는 타이밍, 간을 맞추는 방법. 와, 정말 맛있어요. 이런 김치찌개는 처음 먹어봐요.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촬영 시작할게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첫 촬영 날 너무 떨려서 잠을 못 잤지만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정말 신기했어요. 김은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MC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문득 추석날 생각이 났어요. 잡채를 떨어뜨려서 발로 차였던 그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였거든요. 잡채를 맛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당면을 삶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카메라 앞에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모든 비법을. 정말 전문가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집에서 스스로 연구한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김은영 선생님 요리 따라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레시피로 만들면 실패가 없어요. 온라인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은영 선생님, 요리책 내실 생각 없으세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리책이요? 네, 선생님만의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요리책을 낸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책을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웠어요. 30년간 제가 만들어 온 모든 요리의 노하우를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이 레시피는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편집자가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간이 싱겁다고 하셔서 계속 연구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아이들이 야채를 안 먹어서 몰래 넣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모든 레시피에는 제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었어요. 김은영의 30년 요리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서점에서 제 이름이 쓰인 책을 보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김은영이라는 제 이름으로 된 첫 작품이었거든요. 책이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엄마, 인터넷 서점에서 요리 부문 베스트셀러 1위래요. 민호가 신나서 알려줬어요. 정말? 네, 엄마 정말 대단해요. 그 즈음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기석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아니, 은영 씨.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만나자는 곳은 동네 카페였어요. 1년 만에 본 기석 씨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보시다시피. TV에서 봤어. 요리 프로그램. 아, 그래요? 책도 냈다면서? 그렇게 됐어요. 기석 씨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미안해. 뭐가요? 30년 동안 정말 미안해.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알겠더라.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야 깨달으셨네요. 정말 바보였어. 30년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과는 고맙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알아. 다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축하한다고도.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정말 대단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예전에 저라면 그 사과를 듣고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길을 갈 거예요. 알겠어.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카페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기석 씨의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제 상처가 다 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제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 돌아가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만나고 왔어요? 응. 사과하러 왔더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기석 씨가 사과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그 사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승인이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김은영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요리책 출간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 방송사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고 각종 요리 행사에도 초청받기 시작했어요. 은영 선생님, 이번에 요리 경연대회 심사위원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한 방송사 PD가 제안했어요. 심사위원이요? 제가요? 네, 일반인 출신 요리 전문가로서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이라니.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어요. 첫 심사를 하는 날 조금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이 요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간이 조금 세고 야채의 식감이 아쉬워요. 볶는 시간을 줄이시면 더 아삭할 거예요. 30년간의 경험으로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어요. 역시 김은영 선생님이네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김은영 선생님 조언이 정말 도움됐어요.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더 큰 변화는 자식들에게서도 나타났어요. 민호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TV에 나와. 요리 전문가야.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친구들이 사인해달라고 해요. 웃긴 일이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은영 선생님, 혹시 요리학원을 직접 운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한 투자자가 제안했어요. 제가 학원을요? 네, 선생님만의 브랜드로 요리학원을 차려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30년간 남의 집 부엌에서만 요리하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요리학원을 운영한다니. 하지만 경영은 어떻게 해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선생님은 교육과 커리큘럼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며칠 고민한 끝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김은영 쿡앤쿡이라는 이름으로 요리학원을 열었어요. 개원 첫날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영 쿡앤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 앞에서 인사할 때 감동이 밀려왔어요. 30년 만에 진짜 제 공간을 가진 거였거든요. 첫 수업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김치찌개로 시작했어요. 김은영 선생님, 정말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TV에서만 보다가 직접 배우게 되다니. 학생들 열정이 대단해서 수업을 하는 내내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 방식으로 제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게. 학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 잡았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어요. 선생님, 이번 달 수업 신청이 벌써 마감됐어요. 직원이 알려줬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6개월 후에는 분원까지 내게 됐어요. 은영 선생님, 분원 운영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직접 교육한 강사들을 파견하겠어요. 제 커리큘럼 그대로 가르치도록요.
이제는 정말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된 거예요. 52세에 새 출발한 김은영 대표. 30년 전업주부에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울컥했어요.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3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0년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연구하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제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김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에게서 많은 연락이 왔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30년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꿔볼 생각이에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래서 강연도 시작했어요. 30년 후에 찾은 내 이름이라는 주제로 각종 단체에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52세에 새로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예요. 강연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구나.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항상 반겨줬어요.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어 가시더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불쌍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멋있어요.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는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아이들의 말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썼어요. 김은영으로 산지 2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정말 기대됐어요.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30년간 하루하루가 똑같았던 삶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업이 안정되고 강연 활동이 늘어나면서 저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여성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은영 대표님, 혹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요리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쉼터에 있는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면.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첫 수업날 쉼터에 갔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 있는 여성들의 눈빛이 30년 전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오늘부터 함께 요리를 배워보실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저희 같은 경험이 있으세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저는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52세에 이혼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한 번에 된 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요리를 가르쳤어요. 요리는 생존 기술이에요. 이걸로 돈도 벌 수 있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요. 3개월간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정말 뿌듯했어요. 몇 분은 실제로 요리 관련 일자리를 구하셨고 몇 분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여성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창업이 무서우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준비만 잘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렸어요. 몇 달 후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은영 대표님, 여성경제활동 촉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위원회요? 네, 중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에요. 정부위원이 되다니.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다른 위원들은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었어요. 혹시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조금 위축됐어요.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경험이 오히려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걸. 중년 여성을 위한 재취업 정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이 고학력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의견을 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학력보다 경험과 성의가 더 중요해요. 30년간 집안일을 한 것도 충분한 경력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다른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은영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제 경험이 다른 여성들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한편 학원 사업은 더욱 확장됐어요. 이제 전국에 15개 분원이 생겼어요. 은영 대표님 프랜차이즈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제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이었어요. 김은영 대표님 실화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한 방송사 PD가 제안했어요. 제 이야기가요? 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면서 제 인생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 은영 씨 심리가 어땠을까요? 그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텼죠.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저 자신도 많이 치유됐어요. 드라마가 방영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김은영 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다니 든든해요. 시청률도 높았고 각종 상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다른 거였어요. 드라마를 본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소식이었어요. 50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딸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그의 말 저는 올해의 여성 인물로 선정됐어요. 시상식장에서 수상소감을 말할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제 이름을 잊고 살았던 김은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김은영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객석에서 민호와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상식 후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30년 전 그 추석 날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무대에 서서 수상소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의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구나.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30년간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는 것.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됐어요. 김은영으로서 걸어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잃고 살고 계신 분들, 매일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 저는 52세에야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젊을 때는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뭘 바꿔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 하지만 틀렸어요. 시작하고 싶을 때가 바로 시작할 때예요. 지금 저는 55세예요. 이혼하고 김은영으로 산 지 3년째입니다. 요즘 제 하루는 어떨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셔요.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아요. 오전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요.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가끔은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해요. 결혼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저도 52세에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예요. 작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한 거예요. 30년 전에는 박기석 아내로만 소개됐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얘들아, 이 친구가 그 유명한 김은영이야. TV에도 나오고 책도 냈어. 정말? 와, 대단하네. 친구들이 저를 김은영으로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은영아, 사실 나도 힘들게 살고 있어. 너 보니까 용기가 나네. 정말? 언제든지 연락해. 같이 얘기해보자. 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몇 달 후 그 친구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40년 만에 이혼을 하고 꽃가게를 시작했거든요. 은영이가 보여준 용기가 나한테도 전해졌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해외 한식 요리 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 정말 할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응, 왜 안 돼? 엄마가 몇 살인데? 55살이요. 그럼 아직 젊잖아.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김은영으로 도전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민호는 이제 대학 3학년이 됐어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해요. 엄마, 저도 해외 진출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엄마가 저희에게 용기를 보여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엄마를 도울게요. 지연이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진로를 정했어요. 엄마,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 네, 엄마 같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법적으로 보호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 경험이 아이들의 꿈에도 영향을 준 거였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기석 씨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은영 씨 축하해요. 뉴스에서 봤는데 해외 진출한다면서? 정말 대단해요. 미안했어요, 그동안. 3년 전에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모든 걸 넘어선 상태였어요. 고마워요라고 짧게 답장했어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과거의 일이 된 거였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학원에 찾아왔어요. 30년 전 시누이였던 순희 씨였어요. 언니. 아니, 은영 씨. 어떻게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30년 전 일들.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금 보니까 정말 잘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 같으면 그 사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해졌네요. TV에서도 보고. 그냥 제 길을 걸은 거예요. 그렇게 담담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제가 신기했어요. 30년간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저 자신이.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늘 하루를 김은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30년간 참고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52세에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더 많은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